3월 초 씨앗 파종으로 올해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마토, 상추류, 흰꽃 주란두, 대파, 메리골드, 가지, 비트, 적 양배추 등등 여러 씨앗을 파종했는데요. 작년엔 3월에도 눈이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빨리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저녁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목조 온실 안에 미니 온실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니 온실은 간단하게 활대를 꽂아 비닐을 덮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작년에 자영농 멘토 선생님께 받은 흰꽃 주란두입니다. 나눔받은 씨앗은 귀하기 때문에 절반만 사용하고 절반은 보관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안 돼 씨앗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월 초에 파종을 너무 일찍 해서 모종 대부분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번엔 온도 물 조절 잘해서 모종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메인 상추, 청상추, 적상추 등 상추류가 1등으로 발화했어요. 새싹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감자를 받아서 따로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베란다에 보관을 했거든요. 보관은 박스에 그대로 보관을 하되 감자 신문지 이렇게 쌓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열었는데 싹이 좀 많이 났죠? 안쪽이 좀 곰팡이가 피었을 것 같아서 일단 꺼내놓고 건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자를 보관할 때 중간중간에 좀 환기도 시켜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냥 뒀더니 뿌리가 많이 자라기도 했고 이렇게 곰팡이가 조금씩 있네요. 심을 때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때까지 썩을까봐 걱정입니다. 작년에 홍감자 심어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번에도 홍감자를 또 하고 싶었는데 저희 주문할 때 국립종자원에서는 홍감자를 따로 판매를 하지 않아서 아니 국립종자원 맞나? 종자진흥원. 저희는 종자진흥원에서 이걸 한 박스를 샀는데 따로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었어요. 홍감자 품종은 없어서 수미감자로 올해는 사봤습니다. 작년에 홍감자, 수미 세 가지를 한 박스씩 사서 심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수미감자 한 박스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 꿀이 너무 많이 났다. 딱 요 정도만 싹을 틔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났어요. 감자를 보관할 때는 1도씨,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또 감자가 얼어버리니까 1도씨에서 4도씨 사이 조음에서 햇빛이 안 비추는 서늘한 곳. 근데 사실 1에서 4도씨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올해 겨울은 특히 또
온도 차이가 심하기도 했고 따뜻한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란다가 제일 시원해서 그쪽에 보관을 했음에도 이렇게 싹이 많이 나버렸습니다. 손질한 감자는 온실에서 며칠 말렸습니다. 칼을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 솜으로 칼을 닦아줍니다. 감자는 싹이 2~3개 정도 있도록 등분해줍니다. 다시 며칠 말릴게요. 감자가 이렇게 까맣게 됐는데 괜찮겠죠? 일단 싹은 다 잘 났고 전에 너무 길어서 제거했던 곳에서도 싹이 다시 났어요. 아래우로 하자 그럼. 아 이렇게 지그재그로? 파종할 곳에 시감자 배치. 올해는 간격을 좁게 파종해 보려고요. 유기물 사이를 파서 시감자를 넣어줍니다. 언제 다 파내요? 삽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땅까지 다 파는 것 같진 않고 보니까 땅이랑 유기물 어디 급진을 심는 느낌입니다.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파서 심고 유기물로 덮는 과정. 정말 생각보다 금방 심었어요. 수미 4kg 한 박스를 유기물 두둑 2개 반 정도에 심었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파종이 일찍 끝나서 아점 먹고 퇴근했답니다. 저희가 녹비작물을 밭에 뿌리기 위해서 종자를 좀 구매를 했는데요. 녹비작물이 아니라 지피식물. 근데 얘네들은 배서 쓸 거라. 지피식물은 아니지. 그냥 커버크롭으로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있는 게 이런 종류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샀습니다. 호밀이랑 밀 종류는 그 커버크롭이라고 하기에는 좀 키가 크다고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그 커버크롭이 땅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맨 땅을 드러내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 농사에 필요가 없고 방해가 되는 요소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로 우정을 시키려고 깔아보려고 합니다. 종류는 이 서양잔디 3종 혼합 종자로 돼 있고 그리고 해미, 겉보리, 보소, 밀, 대곡그린, 호밀. 얘네들은 그 종자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동구매로 이제 샀습니다. 네. 클로버는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1kg밖에 못 샀어요. 비싸서. 레드 클로버 1kg, 화이트 클로버 1kg, 그리고 알파알파 1kg, 자운형 1kg. 저희가 이렇게 종류를 많이 쓰는 이유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 꽁 밑에 열리겠는데? 종자 크기 봐서는. 뭐하는 거야? 와이프가 좀 일을 잘 못해. 본인이 하세요. 나 일 잘 못하니까. 파종기로 하기엔 양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비 올 때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절반은 산파, 절반은 파종기로 파종하기로 했습니다. 산파할 구역 표시. 꿩이 잘 못 보게 갈퀴질을 하다가 그냥 밟는 게 낫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파종기로 열심히 밀어서 파종했습니다. 네, 지금 남편이 교대에서 열심히 지피식물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물 두둑을 만들었잖아요. 볏짚으로 두둑을 쭉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이아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면 유기물 두둑을 높게 쌓아서 그 사이에 모종을 심는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맨 땅에서 겨운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했는데 저희는 밭을 두 군데로 나눠서 실험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볏짚 위에 질소질, 퇴비, 탄소질, 유기물 이런 식으로 계속 샌드위치처럼 쌓아서 유기물 두둑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 생각이고 그 사이에 모종이나 씨를 파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피식물 사이에 그냥 모종을 심어볼 생각이에요. 유기물 두둑보다는 작물을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모종을 심을 때 구역을 잘 정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작업은 볏짚 위에 입상 퇴비를 좀 뿌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가축분 퇴비를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질소질 유기물을 조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유기물 보조 사업이 있는데 보통은 그걸로 우분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퇴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수피 함량이 높은 식물성 재료가 높은 퇴비를 찾았었고 그래서 찾았어요. 수피가 한 70% 함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분.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업체가 전라남도였거든요. 너무 멀기 때문에 퇴비를 거기까지 조달을 할 수가 없다. 그쪽에서 퇴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경북에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나마 수피 함량이 높은 퇴비를 찾은 게 이거예요. 세나라2 퇴비입니다.
너무 많아? 응. 구지뽕이랑 오디 사주세요. 9,000원. 저희 나무 사러 왔어요.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 나무시장. 나무시장에 왔어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주변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나무들을 조금씩 소량씩 샀었거든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한 몇 차례 구매를 했는데 택배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나무 수목이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저희 산 것들 보면 거의 배송된 게 한 30cm짜리 그런 게 왔었거든요. 우리가 뭐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그런 걸 골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가격 대비 수목이 커요. 흙나무를 인터넷으로 사려면 배송비가 또 맞아. 붙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사실 때는 그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근의 지역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로컬에서는 안 파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인터넷으로 사시는 게 맞고, 대중적이고 그런 것들은 지역 나무 시장에 가시면 웬만한 건 다 있을 거예요. 올 2024년 봄에는 나무 예산을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실수 위주로. 유실수 위주로 50만 원어치 아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무에 돈 쓰는 거는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써서 소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약간 우리 없어진 것도 많잖아. 맞아, 죽어서 없어진 것도 많아. 반드시 피트모스의 재배를. 여기는 블루베리 코너. 피트모스의 재배 안 하면 죽나? 건조한 땅을 좋아하나 보지. 그러니까 배수가 잘 돼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 땅은 좀 약간 찔쩍하잖아. 그럼 어떡해?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사야지.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나무를 좀 계획 있게 식재를 해보려고 나무 식재 설계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랑 그 다음에 필요한 나무들을 쭉 나열을 했고, 옆에 그래서 보면 올해 저희가 사야 될 나무들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올해는 한 절반 정도 먼저 식재를 하고 예산 내에서, 그리고 다음 해, 그 다음 해 이렇게 추가적으로 식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장소 찝어주세요. 어딘지. 오케이. 지도 제대로 보세요.
어때요? 비 오고 눈 오고 날씨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오랜만에 탁 트인 이 전경이 보여서 좀 시청자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산 쪽으로 좀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일 안 하고 뭐 하세요? 땅 자랑하고 있어요. 저게 저번 영상에서 저희 부부가 직접 지어 올린 온실이고요.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지은 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고 막 이러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고 역할도 해주면서 그리고 식물들 이제 자랄 수 있는 틀밭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안에 터널까지 만들어서 와이프가 모종 내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겨울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없습니다. 그 와이프는 카페에서 알바를 했고요.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기사를 제가 취득을 했었는데요. 건축기사도 뭐 제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도 재밌었고 쉽기도 했고 바로 그냥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전기기사는 이게 난이도가 건축기사랑은 잽이 안 되더라고요. 12월 말부터 공부했으니까 대략 한 2달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필기 전기기사 자격증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댓글도 영상 찍을 때마다 사과해. 댓글도 막 왜 영상 안 올라오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 찍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또 부지런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박집 설계랑 저희 여기서 농사 지은 것들 내다 팔려면 세척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것도 설계 작업하고 있고 그동안에 뭐 전해드렸던 저희의 근황은 대략 이 정도고 앞으로 계획도 대충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저 나무 심는 거 보시죠. 저희가 오늘 영주 시내 가서 영화를 파묘를 봤거든요. 와이프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파묘?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으면 전 국민이 다 봤을 거야. 안 본 사람 없겠지? 겨우내 다른 일로 바쁘다가 오랜만에 밭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3월 2주차까지의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 애정합니다. 안녕.